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 LG화학 올려드렸는데 LG화학이 또 마침 오늘 다행히도 4%에서 5%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LG화학이 좀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LG화학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9%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약 7% 정도 상승하면서 진짜 이제 2차전지가 조금 반전의 모습을 띠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대주전자재료 딱 이렇게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2차전지 종목 중에 정말 이거는 꼭 좀 달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댓글로 강력하게 써주시는 분이 많으면 그 종목도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LSK 파트너스 서울 미덥 제 3차 강연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지적 투자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강연회로요. 진짜 투자 인사이트,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못한 투자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성영 대표가 막바지로 가는 무역 협상, 새로운 페이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미국 주식 투자. 이부영 이사가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 시프트, 개인 부동산 시대의 종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윤여민 이사가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추경과 코스피의 상관관계. 그럼 이번에는 이란 주제로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다뤄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AI 에이전트 새로운 국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투자 매력도 기회가 있을까?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마감은 됐는데 딱 세 분만 LSK 파트너스 쪽에 요청해서 꼭 더 좀 모시고 싶어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 더 모시고 싶어서 점심때까지만 마지막으로 추가 세 분을 받고요. 토요일날 오프라인에서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과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 많이 만나 뵙고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와 여러가지 투자 관련된 실전 투자 관련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미덥 참가자 대상자분 중에 조윤성 님하고 박승택 님이 신청까지 하셨고 특히 조윤성 님은 입금까지 완료하셨는데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조윤성 님하고 박승택 님, 제 구독자이시더라고요. 이 두 분 홀딩스 루이스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처 관련돼서 이메일 주소로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트너스 쪽에서 이분들 조윤성 님하고 박승택 님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신청은 하셨는데 두 분 다 연락처가 없다고 하셔서 꼭 연락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비는 요 김선영 LSK 파트너스 대표한테 입금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멤버십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너스 프렌즈 클럽이라고 멤버십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멤버십에 다양한 제휴 혜택을 받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연만 듣겠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 원래 저희가 한번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는 게 10만 원인데 100만 원 멤버십을 내시면 120 크레딧을 줍니다. 이 멤버십으로 파트너스 앤 프렌즈 클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강의를 훨씬 더 최소한 2번 이상 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멤버십 관련돼서 크레딧 차감형이거든요.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홀딩스 루이스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김성영 대표가 직접 답변해 주실 겁니다. 전력기기를 가져왔고요. 전력기기가 조선 방산 원전 갈 때 못 갔다가 요새 다시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도 주도주였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이 가는 동안 전력기기가 철저하게 이탈됐다가 HD 현대 일렉트릭 뿐만이 아니고요. 효성중공업도 완전히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력기기도 역시나 주도주다. 전력기기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인프라입니다. AI가 계속 간다. 그러면 인프라에 해당되는 전력기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금강이 발견되면 곡괭이가 계속 팔리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재룡전기까지 평균 수익률은 평균 상승률은 연초 대비 51.4%로 코스피나 코스닥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20.88%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176%의 압도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67%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폭등했다면 올해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48%, 산일전기도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일진전기도 38%, 대한전선 36%, LS 마린솔루션 78%로 재룡전기를 뺀 나머지 전력기기, 전선 모두 수익률이 좋다.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0% 넘게 올랐다는 이유로 주가에 부담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눌려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주도주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2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의견은 분분한데 저는 2분기 실적에 어떤 오해가 있다. 2분기 실적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이런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타이밍을 보고 올려드리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한국투자증권부터 흥국하나 키움 유한타 신한, 삼성, 미래, NH, LS, BNK, KB, 메리츠, 신영 모든 레포트를 다 참고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매출단에서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단에서 0.5% 감소했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역대급 영업이익률 23.1%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11%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7.5% 컨센서스보다 하회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분도 106억이 일회성으로 반영됐고요. 미국 법인의 계약 물량이 증가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법인의 매출이 더 커졌는데 이 부분이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객이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기준으로 매출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객한테 인도되지 않은 제품들이 미실현 손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미실현 손익으로 재고자산으로 평가가 됐고요. 매출과 이익에 반영이 더뎠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반기에 당연히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안 팔린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인도가 안 됐던 겁니다. 고객 인도 시점과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과 이익단에서 약간의 미스가 났다는 거고요. 연간 수주 가이던스 38억 2천만 달러, 매출단에서 3조 8,900억은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강력한 전력기기단의 초과 변압기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북미 전력기기단에서 PPI 변압기 가격 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신규 핵심 시장으로 부상을 하면서 유럽보다 매출 사이즈가 높았던 중동을 최초로 유럽이 제쳤습니다. 리스크는 아까 이런 그 매출을 인식하는 부분, 애틀란타 법인의 매출 인식이 연결 조정으로 잡힐 때 약간 실적의 불확실성을 띌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 큰 포지션은 아니지만 두 자릿수 약 10%대 매출, 많게는 15%까지 매출을 차지하는 중동 시장이 현지화 정책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반덤핑 관세 같은 경우는 0%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 우위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북미와 유럽과 중동에서 완전히 탑티어인데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GE 버너바, 이튼, AB, 슈나이더 모두 지금 캐파가 꽉 찼습니다. 프랑스 업체인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북미에 많이 수출을 해서 자국에 지금 되는 물량도 지금 모자랄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변압기 쪽에서 여전히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다.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는 수요도 있고요. 신규 수요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신규 수요도 있고요. 지금 중동, 유럽, 미국에서 여전히 견고한 변압기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경쟁사들이 공급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HD 현대 일렉트릭 뿐만이 아니라 슈나이더, ABB, G버너바, 지멘스, 히타치, 그죠? 이런 경쟁 업체들이 모두 28년도 거를 넘어서 28년도 말 물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공장과 엘라바마 모두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97%가 넘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반덤핑 관세 관련돼서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요. 2분기에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200억을 납부했습니다. 고객사들과 관세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에 협상 결과에 따라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고객사한테 어떻게 한다? 가격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더 좋아지겠죠. 영업이익 개선을 하반기에 관세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변압기 용량은 계속적으로 스펙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더 마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주 이익률을 점진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북미 쪽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호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을 고객한테 설득시켜서 결국은 수주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한 GE버너바나 지멘스나 슈나이더나 ABB는 가격을 이미 올렸습니다. 북미의 수주 잔고가 2분기 말 기준으로 41억 8천 불로 전체 수주 잔고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의 최대 원자력 사업자에 이미 안정적인 전력기기 공급사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투입하는 전력기기 공급 기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 이지 업체들과 다양한 원전 전문 업체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추가 다른 원전 이지 업체들한테 수주 기회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2분기에 중동 매출이 15.3% 감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지화 정책 가속화에 따른 것으로 변압기 매출은 감소했고 반면에 고압 차단기 매출은 중동에서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압 차단기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전기기 쪽 매출도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긍정적인 거는 기존의 사우디만 포지션이 높았다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다양한 중동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더 라인의 변전소 1개 이미 수주를 받았고 트로제나에서도 변전소 2개에 대해서 이미 변압기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옴시티 말고 관광 관련된 프로젝트로 퀴디아, 레드시, 더 큐브 이것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중동에서 메가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전력기기 수요 관련돼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이 축소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매출을 유럽이 캐파를 넘어섰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동이 유럽보다 매출 사이즈가 컸는데 유럽이 커지면서 중동의 시장 줄어든 거를 유럽이 벌크업을 해줬습니다. 유럽은 친환경 신재생 트렌드가 가장 지역입니다.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모두 성장하는, 가장 많이 성장하는 유럽에서 유럽의 자국 업체들도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당연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의 자국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지멘스, 슈나이더, AB도 미국에 워낙 많이 수출해서 유럽 물량이 딸리는 수준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2020년 이후 전력기기 쪽에서 연평균 44%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030년까지도 전력기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GIS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최초로 HD 현대 일렉트릭은 145kV의 GIS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상반기에 유럽의 친환경 수주를 받았고요. 2026년 상반기에 400kV의 친환경 GIS를 현대 일렉트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GIS 쪽 매출만 3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리드타임이 길어져서 중동에 버금가는 수준의 마진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2분기에 내수 매출 역시도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2,700억의 2분기에 매출이 나왔는데 한국전력과 관계된 수주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HD 현대 일렉트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변압기 캐파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전에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한전의 한국전력의 관계사들의 수주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수주 관련돼서 올해 5조 2천억대에서 내년엔 5조 5천억에서 5조 7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수주 잔고 역시도 올해 최소 8조 5천억에서 내년에는 9조 5천억에서 수주 잔고 10조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피크 찍은 변압기 PPI 가격보다 더 싼 재작년 하반기 물량이 매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거 더 비싼 변압기 PPI 지수 기준의 물량은 언제 반영되죠? 26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 물량을 이미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뿐만이 아니라 경쟁사 GE 버너바, 슈나이더, ABB, 지멘스, 히타치 모두 28년도 이후 물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4, 25, 26, 27 다 이미 꽉 찼습니다. 최종 관세율 확정되면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모두 고객사한테 HD 현대 일렉트릭은 비용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전가 가능하면 당연히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마진 좋아집니다. 친환경 고압 차단기 제품 고도화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 차단기 투트랙으로 유럽 시장을 현대 일렉트릭이 잘 공략하고 있다. 이 부분 유럽 시장 관련돼서는 LS 일렉트릭도 차단기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2조 1,500억대 매출에서 내년에 2조 7천억, 27년에는 전력기기 매출만 3조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비중은 54% 정도를 전체 매출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전기기 쪽 역시도 올해 8천억대, 내년에 9천억대, 내후년에 27년에 1조대 매출 예상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전기기 쪽은 5,800억대에서 6,500억대, 8,000억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신규 수주는 9억 9,600만 달러, 수주 잔고는 65억 5천만 달러로 약 9조에 해당됩니다. 전년 대비 신규 수주는 13.2%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는 24.7% 증가했습니다. 신규 수주, 수주 잔고 모두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 송변전망 투자 확대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송변전망 확대가 정책 발표 예정되면 당연히 추가 수주의 모멘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급 확대보다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여전히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공급 부족 사항은 변함이 없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최소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대형 오프테이커, 유럽 중심의 친환경 고압 차단기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가 나오면서 여전히 북미와 유럽 단에서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이 잡혀 있고 미국 내 대형 원전사와 원전 EPC 탑티어들과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고객사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추가적인 원전 EPC들과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공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 일본 모두의 산업의 성장을 감안하면 초고압 변압기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라바마 법인의 아까 말씀드린 매출 인식단에 그런 부분이 재고로 약 1억 달러 쌓인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전부 매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64%, 유럽과 중동, 한국이 각각 10%지만 유럽 올해 약 13% 2분기 때 성장이 나왔고 15%에서 20% 성장 계속 나오면 유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0%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전체 매출이 1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중동은 약 18%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유럽과 비슷한 11% 정도 수준입니다. 메가볼트, 암페어급의 고마진의 대형 변압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비싸고 가장 마진이 좋은 초대형 변압기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고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형입니다. 수주 성장폭이 가장 큰 건 유럽입니다. 고부가 제품, 아까 초고압 차단기 쪽 중동 수준까지 이익이 올라왔고 2026년 내년부터는 중동의 이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 기준으로 10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 중에 상반기에 이미 61%를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연간 수주 목표 38억 2천만 달러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는 2분기 기준으로 4억 1,500만 달러 전년 대비 1% 성장했고요. 유럽이 1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성장했습니다. 중동이 아까 현지화 정책 가속화 때문에 1억 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인도 시차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항시 대비해야 된다. 요번에 2분기 실적도 생산 시점이랑 인도 시점, 출하량 기준으로 안 하고 고객사한테 인도하는 시점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 변경 이슈 때문에 실적이 어닝 컨센 하회가 나온 겁니다. 어닝 컨센,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못 파는 게 아니고요. 회계상의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울산과 알라바마 공장 1차 증설분 각각 울산 1,400억, 알라바마 800억 캐파 이미 확대가 됐고요. 작년 11월에 완공됐고 2차 증설도 올해 2차 증설 지금 울산 2,000억, 알라바마 1,000억 캐파 확대 총 3,000억의 추가 캐파 증설분이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000억의 캐파 증설은 당연히 매출 증가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죠. 초고압 차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저압 차단기를 청주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으로 1차 증설분이 드디어 올해 10월에 완료되면 1,000억 수준의 중저압 차단기 캐파가 2,500억 수준으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까지는 중저압 차단기 캐파만 5,000억 사이즈까지 올해 10월 달에 2,500억으로 한 번 퀀텀 점프가 나오고 2030년에 5,000억으로 두 번째 퀀텀 점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초고압 변압기나 초고압 차단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커지냐? 가장 핵심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2030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전체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의 2배 넘게 데이터 센터만의 전력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2배를 언제 2030년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만 주가가 회복되고 있냐? 글로벌 경쟁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튼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PER 밸류는 38배를 받고 있습니다. GE 버너바입니다. 여기는 89배를 받고 있어요. 워낙 사업군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GE 버너바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지금 해외 주식을 화수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한경 글로벌 마켓 온입니다.
프랑스의 경쟁업체죠. 슈나이더 일렉트릭. 여기는 PER 밸류가 그나마 가장 낮은데 31배를 받고 있습니다. GE 버너바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슈나이더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 매출이 증가하고요. 북미 지역 수주 일시적인 감소는 있지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고요. 중동 지역에서 아까 현지화 이슈 때문에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럽향 수주가 이 최대 역대급 찍었을 때 16%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매출,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이렇게 되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수주 잔고의 성장률이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북미 37%, 중동 23%, 유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미가 지금 6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전력 소비량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945 테라와트시까지 2030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는 계속적으로 잘 팔릴 것이다. 매출과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밸류에이션은 LS 말린 솔루션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은 올해 26배, 내년에 21배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당연히 저는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딱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보다 살짝 낮죠. 25.8배, 내년에 20.9배입니다. LS 일렉트릭 27배, 효성중공업 26배, 모두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뛰어넘고 있다. 저는 압도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작년에 300%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전력기기 탑픽은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20%대 매출 계속 최대치 갱신하면서 매출 20%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30%에 육박하는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 최대치 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HD 현대 일렉트릭은 올해 9천억대, 많게는 9,300억까지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오고요. 내년에는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단에서 올해 4조 돌파를 예상하고요. 잘하면 내년에 4조 7천억에서 5조까지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드디어 외국인이 꾸준히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50만원대까지 회복했다가 49만원 정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에서도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드디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들어왔고 기관이 지금 뒤따라 사는 형국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샀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거의 5천억 가깝게 샀고, 이 외국인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작년에, 올해는 효성중공업을 100% 넘게 땡겼습니다. 저는 급격하게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 일렉트릭의 올해 25년 수익률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효성중공업이 더 가기는 좀 어려운 게 연기금이 한 달 내내 팔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 사는 거 기관이 발목을 잡고 있다. HD 현대 일렉트릭 차트고요. 요게 효성중공업 차트입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시세를 줬다가 강하게 눌리고 다시 2차 시세가 나왔다가 눌려있는 상태였고요. 효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효성중공업은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100 거의 30% 가까이 그냥 지속 로켓처럼 지속 상승했습니다.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훨씬 매력적이고요. 가격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차트 위치를 보시면 저는 이 44만원 요 가격대가 과거의 전고점 영역이거든요. 전고점 다시 돌파하면서 52만원까지 역대급 신고가를 찍었고 다시 지금 주춤하다가 지금 44만원 요 가격이 다시 새로운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44만원 이탈하면 38만원대까지도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8만원이란 가격대가 오면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또 열릴 수도 있겠구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48만원 가격대, 지금 49만원 가격대에서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거래대금이 한 요 정도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로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역대급 신고가면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모두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추세가 완전 상향 추세로 둘 다 바뀌고 있다.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에 오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저하고 매일매일 산업, 시황, 기업 매일매일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올려드리지 않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매주 작게는 한 번, 많게는 2번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 영상을 만들어서 더 빠르게 주도주에 대한 저하고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현대일렉트릭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기기 가격의 상승세는 아직 전혀 꺾이지 않았다. 두 번째, 전력기기는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부족,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왜? 경쟁사들 GE, 베르노바, ABB, 지멘스, 히타치, 슈나이더, 이튼 모두 28년도 거까지 물량이 꽉 찼다. 28년도 말 거 물량을 받고 있다. 북미 고객사는 자국 물량 대기도 바빠서 유럽으로 수출할 여력이 없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 분명히 있다. 회계 인식, 매출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실적에 미스날 수 있다. 2분기 실적 미스난 거 하반기에 매출 분명히 반영될 것이다. 네 번째, 중동에 대한 매출 감소를 유럽이 벌크업을 하고 있다. 유럽 역시 초고압 차단기 친환경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연평균 15%씩 성장하면서 중동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 번째, 차단기와 변압기 모두 생산 캐파 증설분이 본격적으로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되고 2차 증설분 10월에 끝나면 그건 26년 내년에 반영될 것이다. 다섯 번째, 비싸게 팔았던 PPI 기준으로 초고압 변압기 높은 가격대 팔았던 거 24년도에 팔았던 거는 언제 매출 반영된다? 26년에 반영된다. 올해 지금 반영되는 거는 23년도에 팔았던 게 반영이 된다. 가격이 높게 판 게 뒤로 26년으로 밀리고 25년도에 판 거는 27년도로 밀리면서 역대급 영업이익률 23% 이익률은 최고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27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급격하게 빠져서 고점 대비 35%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도주에서 완전히 이탈했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화려하게 부활했고 그 뒤를 이어서 S일렉트릭, 마지막으로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전력기기가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PER 기준으로 전체 전력기기, 전선업체 포함해서 딱 평균 수준입니다.
가장 마진도 좋고 가장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가장 북미 비중 매출 사이즈도 높고 글로벌 탑티어로 이미 GE 버너바나 이튼이나 에비비나 슈나이더급으로 올라왔는데 딱 국내 평균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이튼이나 GE 버너바 밸류에이션에 20% 할인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핫한 업종과 기업으로 찾아뵐 거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구독과 신청 부탁드리고 딱 3자리 남은 7월 26일 서울 오프라인 미트업 제3차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오셔서 저하고 소통하고 또 주식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강연 듣는 것보다 뒤에 1시간 동안 네트워킹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